이어가지고 그 포천 그 사고 이거 네. 이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게 지금 이제 의심 가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조종사 잘못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라고 하고 있죠? 맨 처음엔 가능성이었어요 이게. 근데 지금 거의 조종사 잘못으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아예.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포천에 떨어진 곳을 성당 앞에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주민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주민분들이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날았고 네. 포탄이 떨어졌는데 우리 공군은 한 번도 여기서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거기 주민이 이거 미군 아니냐 저거?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해를 입으신 그 피해자 가족분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요 어떻게 전투기 두 대가 동시에 그렇죠. 연달아서. 연달아 가지고 여기다 8발을 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그게 의심이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매우 의혹이 짙은 의심스러운 사건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군대 쪽에 군대 발표를 100% 믿기가 좀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진짜. 보여지는데 특히 한국군 조종사들의 실력은 대단해요. 오히려 미국보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군 조종사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군 조종사들은 민간 폭격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에요. 혹시 오폭이라 할지라도. 잘못 입력이 됐더라도 네네네. 육안으로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지형을 왜 모릅니까? 민가라는 걸 알죠. 선생님 이거 굉장히 일리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아들이 군대 공군에 복무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때 한 조종사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행기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네네네. 추락하게 되는데 이 조종사가 죽은 게 이유가 민가에 덮칠까봐 비행기가 가는 방향 보니까 민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끌고 애국자네. 예,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를 더 조종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애국자네요. 그런 사건들이 한국군엔 많아요. 민가에는 절대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국군인들은.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육안으로의 식별 능력은 한국군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한국군 조종사가 굉장히 우수해서 해외에서도 평가를 좋게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교관으로 보내려는 움직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군 조종사가 이런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이요. 얘네들이 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좌표를 받아와 가지고 첫 번째 전투기에 있는 조종사가 입력을 하는데 잘못했다는 겁니다. USB가 꽂은 거죠. 근데 3차 동안에 확인을 했었는데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이것도 육안으로 보면은 민간대 거기다 쏠 수 있냐 이런 말씀이고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뒤에 따라오는 전투기가 왜 거기다 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애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는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좌표를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앞에 얘가 거기다 쏘니까 자기도 같이 쐈다는 겁니다. 덩달아 쐈다. 한국 군인이라면 그럴 수 없네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설령 그게 예. 정말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국 군인이라면은 앞에가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뒤에가 민가에다 쏘아요? 그렇죠. 표적도 아닌데. 표적도 아닌데. 자기 표적이랑 틀린데. 야,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그래서 저는 한국군 비행 조종사가 실수했을 가능성은 적지 않냐. 네. 오히려 이제 남는 거는 미군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오폭했을 가능성. 저는 그게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조종사들이 오폭한 사례는 과거에도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건 오폭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놓고 오폭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았죠. 뭐 유고 전쟁 때 중국 대사관을 중국 대사관 때린 거 그거 컸죠. 그거 컸죠 선생님. 네네. 그건 중국을 한번 시험해 본 거죠 미국이. 그렇죠. 니네 우리랑 싸울 마음이 있어? 의지가 있어? 의지 있어? 이렇게. 그때만 해도 중국이 꼬리를 내렸었는데 비겁했죠. 네,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침범한다든가.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게 저도 이제 이게 미국이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주민분들의 의심과 더불어 저도 이제 의심이 되고 또 약간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훈련을 주도한 거는 한미 연합군입니다. 그럼 그렇죠. 한미 연합 사령관 네. 이놈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뭐 브런슨인가 뭔가 그런데 이놈이 네. 쥐가 사과를 해야죠. 얘가 훈련을 그날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순기훈 훈련장에서 네, 참관하고. 사과를 얘가 왜 우리 공군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것도 말이 공군에 다 안 되는 떠넘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사에서도 갑자기 그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이번 비행기 뭐 F 뭐 이건 다 한국 비행기라고 KF-16. 예. 기사에 딱 뜨더라고요 이놈들이. 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실체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네네. 왜냐하면 한미 연합훈련 과정 중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네네. 미국이 관련이 있다면 더더욱 한국처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에서의 경우 실체를 규명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폭 사건이 네네. 혹시라도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행동이라고 할 경우에 심각해지는 거죠. 문제가. 그게 뭡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아무도 밝힐 수 없는 거고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걔네 심리를 분석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의 그 네네. 흐름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거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한국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글로벌리스트 소위 이제 네오콘을 중심으로 한 네. 이 기존 주류 세력을 엄청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네오콘 세력들이 기반으로 잡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일단 CIA하고 군대인데 CIA는 날렸어요. 트럼프가 네. 일거에 거의 날려버렸거든요. 정보계는 다 날렸죠. 네, 이제 군대인데 네. 군대는 전쟁이 있어야 위력을 떨칠 수 있죠. 근데 트럼프가 중동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거의 종식시키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남은 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밖에 없어요. 중국. 예. 이 동아시아 쪽의 네오콘들이 여전히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 아하.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아. 바이든 세력, 글로벌리스트, 소위 이제 세계주의자들. 워싱턴에서 뺨 맞고 한반도에서 화 푸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서 트럼프의 구상대로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한반도 다 평화가 정착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기도 못 팔아먹고 무기도 못 팔아먹고 네오콘이 이제 미국을 지배할 수는 없고 권력도 사라지고 트럼프 세력이 미국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순순히 물러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이 세력이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일으키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네, 전쟁을 일으켜서 네. 트럼프 발목을 잡으려고 네, 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뭐 우크라이나 파병설을 계속 퍼뜨린다든가. 예. 요게 사실은 트럼프 당선이 확 줄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나와요 최근에. 어. 요걸 이제 퍼뜨린다든가. 뭐 포로 데려오려고. 네, 시도한다든가. 무슨 뭐 말도 안 뭐 납북자 단체에서 포로 2명을 데려오자고 지금 주장하고 네, 있어요. 지금 주춤하고 있죠. 데려오려고 네, 했으나 네. 빈손으로 돌아왔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북한 소행으로 몰아가려고 사고를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 쪽에서 강력하게 그걸 제동을 걸었을 수도 있죠. 마치 그러니까 여기를 미 네오콘 쪽에서 네, 여기다가 쏘고 네. 30km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야 북한이 쐈다고 하자. 그렇죠. 우리 화력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네. 해가지고 또는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야 네. 트럼프가 야 그럼 전쟁인데 안 돼. 안 돼. 무슨 짓 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있고 나서 100분 동안 발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20분인가를 발표를 1시간 40분? 네. 발표를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도대체 구를 일이 뭐가 있냐? 네. 서방 단체들은 다 갔다는 겁니다. 근데 군인들이 지들이 쏘고 지들이 몰라?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을 저도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네. 지난번 윤석열 계엄 직전에 네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왔었어요. 네. 이 왔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뭔가 합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보내주고 이런 뭐 거를. 무기를 보내주기로 했다든가 네네네. 뭐 이렇게 합의가 끝나서 왔을 텐데 빈손으로 갔습니다. 회담도 못 하고. 네. 그때 이제 많은 얘기가 트럼프 쪽에서 돌려보냈다. 그걸 알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이제 그 사건과 여러 가지를 정황을 조합해 봤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는 여전히 네오콘 라인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얘들이. 왜냐하면 바이든 정권 때 밀착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네오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쪽 세력은. 예. 근데 트럼프 쪽도 한국에 선을 대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당연히 아하. 한국에서도 트럼프랑 선을 대려고 시도를 많이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가장 긴밀한 끈을 잡고 있는 쪽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쪽일 것 같아요. 일기 때 같이 네. 작업을 했었으니까. 네. 이런 쪽이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라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윤석열을 풀어준 게 만약에 네오콘 쪽이고 그럴 수도 한동훈을 있다는 거죠. 띄우는 게 이제 트럼프 쪽. 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뭐 사실 그림은 약간 그려지긴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사고 치자 트럼프에서 네. 수습하고 네네. 이렇게 그런 이제 식으로. 나갈 수도 있다. 또 우크라이나 파병설 제압하자 네. 억차같이 또 터트리고 터뜨리고. 또 그럼 또 이제 제동 걸고 뭐 이런 이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게 그렇습니다.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현재. 네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이 이거 풀어주는 바람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지금 심각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관심도 별로 없고. 네네. 근데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기각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더라도 네. 윤석열이 밖에 나와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 가능성 그 별개로 뭐 별개로 윤석열이 들어가 있지 않든 전쟁 어.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에 전쟁 예. 위기가 고조되고 이건 객관- 이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객관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북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프리덤 실드 하지 말라는 거였죠. 네네. 하지 마라. 가만 안 있겠다. 근데 이번에 포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북쪽에서는 계속 김여정 부부장의 표현을 빌자면 위협적 행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난주에. 표현을 했죠. 아주 뭐 겁을 주는 행동을 하겠다. 네네. 그다음에 또 외무성인가 국방성에서는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조선중앙통신은 아예 포천 사고를 언급합니다. 아 예. 예, 포천 사고를 언급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북쪽으로 넘어왔으면 세계대전이다. 세계 대전이란 말을 예, 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쟁은 기본이고 세계대전으로 비할 수 있다. 세계 대전 선생님 그거 저 젤렌스키랑 트럼프 만났을 때 트럼프가 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 그러면 3차 대전이야? 네오콘들이 그걸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그 선봉장이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언사를 쓴 거고 제3차 세계대전 하려고 그런 거 맞지 너. 근데 한반도에서 그걸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거 폭탄이 했다는 아주 말씀이시군요.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바로 세계대전 들어가는 거다. 한반도 전쟁은 기본이고. 예. 따라서 이번에 뭐라고 이제 중앙통신에서 얘기했냐면 만약의 경우, 그러니까 포천처럼 네네. 오발탄이라도 북쪽으로 넘어온다. 이게 이제 만약의 경우죠. 경고 없이 무자비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오콘이 장난질을 치든 뭐하든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공격이 네. 조금이라도 감행된다면 바로 전쟁으로 돌입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미연합훈련 시작되자마자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다수 발사했죠. 네네. 이게 보통 통상 훈련 기간에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훈련이 끝난 다음에 보통 하거나. 그랬죠. 그렇죠. 근데 네. 이번엔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뭐 핵잠수함 건조 과정도 공개하고 그래서 아주 강경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자,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 풀려난다. 네네. 또 기각. 탄핵이 기각된다. 네. 100% 전쟁 아닐까요? 그 저는 기각은 일단 지금 뭐 미래 일입니다만은 일단 풀려난 것 자체가 저는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대통령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김건희가 다 연락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연락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니 물 김건희가 연락하더라도 네네.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하고 그렇죠. 풀려났을 그것도 때하고 또 그렇죠. 달라져.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한반도에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예. 그 파면이냐 아니냐도 있지만 전쟁이냐 아니냐의 기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럴 수 방금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 심상치 않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윤석열내가 무인기를 보냈고 네. 그때 북에서 계속 발표해가지고 선생님도 갈수록 지금 성명이 짧아진다. 그렇죠. 북한이 말이 짧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지금 세 문장만 나왔다. 네. 그다음 그때 괜히 간격이 짧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심각한 아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까지 북한에서 네. 이렇게 물론 평양에 갔다 왔으니까 무인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명을 내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이놈들이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드러났죠. 근데 이번에도 지금 약간 세계 대전이다. 성명이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센데요. 김여정 부부장, 네. 국방성, 조선중앙통신, 외무성 계속 나옵니다 지금. 저는 세계 대전 지금 못 봤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오늘 오다가 봤습니다. 기사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큰 것 같고 지금 야 이번 주가 정말 이 네. 한국의 정치만이 아니라 네. 한반도 정세에서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네. 헌재가 네. 시간 좀 그만 끌고 네. 어차피 파면할 거 빨리 해야 돼요 좀. 선생님 좀 심리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할 건데 왜 질질 끌고 네. 그럽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겠죠, 얘들도 지금. 네. 계속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오폭 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된 폭격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걸 뭔가 감추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한 것은 이게 6일인가 그래요. 네. 이 사고가 네. 오폭 사고가 소위. 네.
근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7일 날 그걸 발표를 해요 법원에서.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겠는데 석방해야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검찰이 항고를 하냐 마냐가 7일 동안 할 수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7일 동안 숙고하면 되는데 8일 날 바로 석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포천 뉴스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어쨌든 결과적으로 덮어졌죠. 덮어졌죠. 네, 굉장히 큰 사건인데 싹 덮어졌죠. 마치 그 정치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연예인 네. 마약 튀어나오는 네. 것처럼 이성균 배우가 그렇게 희생자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네. 그때가 김건희 아마 특검 앞두고 네, 그랬던가.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가 터져나오기 네, 직전이었거든요. 뭐 터져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게 나왔다는 거, 참 그래서 좀 의심스러운데요. 네, 아무튼 이제 폭격 사고는 사고입니다만 지금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지금 한반도 그런 상황이네요.